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M&L 컬럼을 통해서 한번 인사를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사업도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2023년 1월 1주차 K-스타트업 사업 공고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당연히 이제 그렇긴 하지만 지금 조금 이 썸네일 자체가 달라지는 이유는 사실 이번 첫째 주에 가장 큰 이슈는 2023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12월 30일 금요일에 예산안 통과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이제 공고가 올라왔고, 그때 이제 이미 보셨던 분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연말 M&L 컬럼 찍고 하느라고 좀 정신없어도 확인을 좀 나중에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M&L 뉴스 그 앞쪽에 있는 K-스타트업 사업 공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주요 이슈가 이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즉 올 한 해 동안 예창패나 초창패나 기타 등등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는 게 이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은 여기로 진행이 될 거고, 사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 1, 20분 정도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고, 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합 공고를 보고 그냥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렇게만 찾아보셨으면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지만 국회 최종안으로 통과했을 때 중기부 예산이 2022년도에는 18.8조였는데 2023년도에는 13.5조가 되면서 한 6조 정도가 빠지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너프가 될 거라는 그것도 우려가 있었는데요. 일단 6조 정도가 깎인 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창업 지원 사업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좋아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너무 많이 깎인 거 아니냐, 예창패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몇 년 동안 이제 추이를 봤던 사람이 좀 분석을 해야지 어떤지 이유에서 그렇게 공고문이 나왔는지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자, 일단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 이제 말씀드리면은 2023년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가 나왔어요. 통합 공고가 나왔고, 사실 여기 이제 기한을 제가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올 한 해 동안 있을 그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공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지원할 만한 사업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하나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게 벌써 나왔는데 2023년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이게 이제 예창패, 초창패, 창업도약 패키지의 그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은 예창패보다도 더 좋은 그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예창패, 초창패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친환경 쪽, 이제 소셜 벤처 쪽 하시고 친환경 쪽 하시는 분들, 또 특히나 기술이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예창패, 초창패 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써놓고 지원하고 시작하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을 하는. 그래서 요것도 이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잘한 내용들은 이제 올해 나왔다기보다는, 올해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니까요. 12월 말에 이제 1월 달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는데요. 입주 공간 지원, 창업 경진대 조금 있고, 멘토링 창업 교육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입주 공간도 좀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행사나 이런 것들도 조금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첫 번째 페이지에 가장 그 선두에 서 있는 건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 에코 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 창업자 창업기업 모집 공고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요. 요거 굉장히 이제 괜찮게 나왔으니까 그 환경 쪽, 에코 쪽 관련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냥 자잘한 이제 멘토링이나 컨설팅 등이 있는데요. 500 글로벌 코리아라고 하는데 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이제 창업팀 모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쪽에서는 이제 실패하지 않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UX 디자인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크몽에서 그 창업지원센터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요. 이게 굉장히 특이했던 게, 크몽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플랫폼을 했던 기업인데, 마치 이제 그 작년 한 해 동안 와디즈가 굉장히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올렸거든요. 크몽이 약간 그쪽으로 좀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대체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이제 크몽이나 이런 와디즈 같은 데가 그냥 처음에는 이제 프리랜서들이나 이런 이제 창업가분들 이제 모집해가지고 그 안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려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었지만은, 아마
아마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한계가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뭐 크라우드 펀딩만 해도 굉장히 많은 아직도 와디즈가 선두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후발주자들이 있고, 또 와디즈의 어떤 그 장단점 때문에 또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교육이나 뭐 이런 엑셀러레이팅 이런 쪽으로 가려는 것도 있고, 크몽도 제가 볼 때는 점진적으로 이제 창업가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어떤 시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퀄리티는 모르겠어요. 올해 시작한 거라서 뭐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사업 계획서도 쓰셔야 되니까 멘토링이나 이런 투자 유치 같은 데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입주기업 모집 공고가 나와 있는데요. 서울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중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하게는 행사 중에서 국민일보하고 쿠키뉴스가 2023 코어 스타트업 어워즈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공모전 같은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뭐 연초부터 이런 데 한번 참여해서 좀 컨셉을 조금 이제 가져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뭐 행사 네트워크 중에선 창원에서 소상공인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그로잉데이 참가자 모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이제 부경대 쪽에서 하나 봐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어떤 그 큰 이벤트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 창업자를 위한 이제 그로잉데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조금 뭐 이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창업교육 보면은 이제 예비 창업자 패키지, 이거 분명 제가 볼 때는 예비 창업자 패키지 도전을 위한 이거 오타잖아요. 이거 분명히 애들한테 시키고 확인 안 한 거예요, 이거. 이것도 보면 2023년 예비 창업자 패키지 준비 과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 멘토링하면서 교육하겠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 철자까지 틀리시는,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걸 보니까 여기서 과연 멘토링이나 교육을 받는 게 맞나 싶은 고민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데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죠. 2023년 가구 공방 스타트업 굉장히 특이한데 이제 경기에서 하고요. 입주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에서 입주기업 및 가상오피스 지원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업사이클도 이제 에코 스타트업 쪽이잖아요. 그쪽 준비하시는 분들, 가상오피스는 이제 오피스는 안 주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그 회사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주소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한번 입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 원조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이제 와디즈 펀딩 플래너에서 여전히 이제 펀딩 제품 설계 방법이나 이런 거 모집하고 계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하드웨어나 아니면은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진행하시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장 진입 전략으로 많이 택하세요. 근데 이것도 막상 해보려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다못해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한번 열어보려 그러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뭔가 잘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할 때도 상품 같은 거 기획하고 막 상세 페이지 하고 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거 한번 이런 거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IP 디딤돌 프로그램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업화 지원이고요. 뭐 올 한 해 동안 내내 진행하는 거라서 요거는 뭐 지금 당장 관심을 안 가지셔도 정기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디즈에서 마찬가지로 가구편 쪽에서 또 트렌딩 분석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 투자마트라고 하는 한국 벤처캐피털 협회에서 1대1 상담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좀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기 되게 좋은 시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팁스가 지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초기 창업 기업 계신 분들은 초창패 준비하는 것보다 연초에 좀 가능하면 시드 투자를 받아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거로 고민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투자 쪽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들 조금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있죠. 하이트진로에서 자연 기반 안반수 뭐 이거잖아요. 하이트진로에서 자연 기반 투자 연결 프로그램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원 자금, 사업화 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다가 나중에 이 하이트 진로 차원에서 이제 전략적 투자를 하거나 약간 이런 종류의 투자로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나름대로 이런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는 좋은 점은 이제 그 유통망이나 이제 시장 확보할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전 개인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뭐 마지막 페이지에선 실제로 앞부분에 한 2개 정도가 지난주에 올라왔고요. 나머지 이제 하반기 이쪽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일단 교육이 있는데 성공적인 매출 완벽 상승 온라인 마케팅 특강 참가자 모집. 한번 이런 거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기초교육 수강생 모집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 쓰셔야 되니까 이제 글쓰기도 좀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콘텐츠 글쓰기가 필요한 사업가를 위한 글쓰기 강의 참가자 모집.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작년 내내 계속 매달 올라왔는데 제가 이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강의가 좋은지 나쁜지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그냥 글 쓰시는 거 워낙 힘들어들 하시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부산 창업기업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건 강추하기가 애매한 게 이미 에코 스타트업도 나오고 이제 조만간에 아마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나올 거고 또 예비 창업 패키지 다 나올 거라서 지금 당장 요거로 강추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경기 벤처 창업 지원센터에서 개방형 창업 공간 입주 공간이 이제 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창업 케이스 스타트업의 공고는 여기까지예요. 뭐 사실 전체 페이지를 봐도 이제 딱 5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와 있고 뭐 내일부터 또 우후죽순처럼 막 올라오기는 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이번 주 지난주 뭐 연말에 올라와 봤자 얼마나 올라왔겠어요. 2페이지에 조금 더 올라온 거 정도였고요. 다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가장 핫한 게 이거죠.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자,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올라와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K스타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클릭하시면은 이 밑에 HW 파일, 아래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다운받아 보시면은 그 안쪽에 그냥 리스트업이 이만큼 돼 있어서 무슨 사업이 있는지 다 사업명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신규 런칭된 게 있고, 근데 대다수는 작년에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칸 옆에 있는 설명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그 검색해가지고 작년도에 지원사업 실제로 공고문 뜬 것들 보고 조금 준비를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13.5조 원 책정이 됐고 이제 최종 확정이 됐는데 2022년 작년도가 18.8조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한 5.3조 원 정도가 깎였어. 한 30% 정도 예산이 이제 박살이 났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솔직히 조금 우려가 됐던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이제 창업 지원 사업 중에서도 예창패나 초창패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업화 지원 사업 쪽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많이 너프가 되지 않을까. 좀 최악의 경우에는 30%까지 깎일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함과 함께 설마 그래도 그게 그렇게 또 큰 돈이 아닌데 솔직히 100억짜리 지원 사업 하나 빼면 100개 기업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창업 지원 사업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뺄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좀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애매하게 어쨌든 깎여서 조금 마음의 준비는 해야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공고문을 열어서 예창패나 초창패로 보시면은 정말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공고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올해 예산 규모가 3조 6,607억 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죠. 뭐 이게 조 단위로 오면 저도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데요. 연도별 통합공고 현황 중에서 앞부분은 사실은 볼 필요 없고요. 이제 뒷부분에 있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어땠냐를 보면은 이제 작년도의 그 빡센 거 올해의 빡셈으로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작년도 보시면은요. 작년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원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3조 5,578억. 그 다음에 그 지원 예산, 총 지원 예산은 3조 6,668억 원입니다. 올해 보시면은요, 올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중앙부처가 3조 5,078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토탈 합쳐가지고 3조 6,60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시는 거 대충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59억 원 정도 빠졌어요. 사실 저는 이거 굉장히 선방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일단 중기부 전체 예산이 3분의 1이 까였잖아요. 예, 거의 5조 까였는데 이 정도면은 0.2% 정도 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만 봐도 조금은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올해 뭐 그렇게 심하게 너프는 안 되겠구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일단은 창업 지원 사업 중기부 예산 중에서 창업 지원 사업은 거의 2022년도랑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깎인 5조는 어디로 갔냐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깎인 5조는 그 저길 거예요.
그 저기 모태펀드 쪽, 그 펀드레이징 하는 쪽하고 아니면 융자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이 깎일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문 안에서 보시면은 이제 융자가 한 2조 원, 사업화가 한 8,200억, 그다음에 R&D 사업이 4,500억 정도 돼 있는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막 잘 보이지를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이 밑에 있는 칸이 2022년도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2023년도예요. 이 두 개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사업화, 그러니까 지원 자금 주는 거죠. 예산이 8천억 정도 되고요. 작년도가 9천억 정도니까 1천억 정도가 깎였어요. 그래서 1천억 정도 깎였으니까 뭐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 쪽은 이제 올해가 4,500억, 그 다음에 작년도는 기술개발이라는데 이게 R&D입니다. 4,600억이니까 100억 정도 깎였어요. 근데 이 정도는 솔직히 이제 그거잖아요. 작년 가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진짜 재정이 박살이 났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와, 올해 진짜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 이 정도 깎인 거면 저는 굉장히 준수한 선방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업화 쪽이 한 1,000억 정도 깎여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게 의외로 우리가 좀 가장 관심 있는 예창팩, 초창팩 쪽으로 영향이 안 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간 보육 쪽이 1,568억 원인데 여기가 이제 1,549억 원 정도로 크게 달라진 거 없고요. 멘토링 컨설팅 쪽이 700억인데 여기 272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창업교육하고 멘토링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합친다라고 공시가 돼 있고, 그래서 얘네들 합치면 얼추 8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708억 정도니까 이것도 한 120억 정도 깎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행사 네트워크는 205억 이고 288억이니까 한 80억 정도 깎였는데 이건 뭐 그냥 뭐 행사 네트워크는 뭐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괜찮은 것 같고요. 융자 쪽은 작년에 2조 정도였는데 올해도 거의 2조 수준이고 한 150억 정도 깎였는데 이것도 뭐 그냥 준수한 정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구분별로 봤을 때도 2022년도 대비 그렇게까지 무슨 막 뭐 엄청나게 깎였다 이 정도는 아니라서요. 그냥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표로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 사업화 쪽은 말씀드렸듯이 한 10% 정도 깎였고, R&D 쪽은 2% 정도 깎였고, 멘토링 컨설팅하고 창업교육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두 개를 이렇게 쪼개서 했는데 올해는 708억 하나로 합쳐가지고 얘기가 돼 있고, 그래서 토탈 한 133억 정도 깎여서 한 15.8% 정도 줄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융자는 뭐 거의 뭐 0.7%면은 조금 줄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 행사 네트워크는 뭐 한 30% 줄었는데 이거는 작년에 너무 과하게 많았어요, 내가 볼 땐. 과하게 많았고 이제 쓸데없이 막 이런 것들을 한다고 사실 정책적으로 이건 굉장히 잘못한 건데 이거는 사실 뭐 작년 초에 오히려 재작년 때 예산이 책정된 걸 진행을 한 거라서 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했다 라고 보고 계시고요. 이제 글로벌하고 인력이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쪽은 말 그대로 글로벌 시장 진출 쪽 지원하는 겁니다. 뭐 멘토링이나 아니면 자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을 텐데 무려 865억 원 정도. 그러니까 사업화에서 한 1,000억 깎였잖아요. 그게 다 일로 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력 쪽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이걸 찾아봤는데 인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져 있었냐면은 요건 제가 본문에서 안 다룰 거라서 인력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있고 300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쪼개져 있는데 100억 쪽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AI 특화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이제 100억 정도를 쓰고 300억 쪽은 이제 뭘 쓰냐면은 이거 인건비로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 인건비로 써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인력 고용을 하게 됐을 때 이제 IT 인력, 이제 개발자나 이런 인력을 하게 되면은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300억 정도를 그 인건비 지원에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 런칭이 된 거라서 어쨌든 여러분이 개발자 구할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랬었잖아요. 그 고용 자금을 일정 부분 보존을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그것도 300억 원씩이나.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줄 건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요 인력 쪽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글로벌 쪽은 뭐 해외 시장 진출하는 기업이면은 반가운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런 이제 이유로 토탈 합계 이제 3조 6,600억, 그 다음에 작년에는 3조 6,669억 해가지고 62억 정도가 깎였다. 이거 제가 조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요 정도 됐다. 한 0.2%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오타를 냈네요. 요거 지울게요, 일단.
이 오타를 냈지 내가 왜? 이거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 모집이 아니고 제가 급하게 자령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그 지원 사업별 차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재밌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창업사관학교 있습니다. 창업사관학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공고 예정 2023년 1월 중이라고 했으니까 1월 중순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845억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844억 원, 1억 원 정도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올해는 0.1% 정도 증가를 했다. 뭐 실제로 청창사를 조금 더 늘린다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창업사관학교 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뭐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연말에 이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 보시고 충격을 받은 게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때문에. 예. 여기가 지금 보세요. 와, 이거 정말 저도 보고 아까 정리하기 전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650억, 553억, 592억. 작년도 어디죠? 982억, 925억, 900억. 그래서 사실 증감률을 보면은 작년 대비 300억 깎이고 370억 깎이고 300억 깎이고 증감률로 보면 34%, 40%, 34%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올해 뭐 이거 뭐 아주 팍 터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제가 이제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요거를 한번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작년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창패, 초창패, 청창사를, 그러니까 청창사는 그대로 가고요. 예창패, 초창패, 창업도약 패키지라고 하는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대학교 하나에다 두는 창업중심대학이라는 게 작년에 처음에 런칭이 됐었다고요. 근데 이 창업중심대학이 실제로 재작년 2021년 말에 이제 선정이 됐었고,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런칭이 된 게 이제 작년 중반이었단 말이에요. 5월, 6월쯤에 이제 런칭이 됐었는데요. 근데 그때 창업중심대학이 뭐였냐면은 이 예창패와 초창패, 창도패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창업중심대학이라는 대학교 하나에서 전주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컨셉으로 들어갔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작년에 창업중심대학 예산이 460억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460억 원만큼의 창업중심대학을 위한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 기업이 선정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요 세 개에서 예산을 빼가지고 엿다 박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작년에 460억 원은 실제로 중기부에서 지원했던 이 창업중심 제가 지금 창업 관련 그 돈 주는 지원 사업 중에서 조금 볼만한 것들만 딱 엮어놨거든요. 몇 개 한번 선정해놨는데 이 4,878억 원 중에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작년에 제가 그 보면은 작년도에 사업화가 9천억 정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9천억에 예창패 들어가 있고 초창패 들어가 있고 창도패도 들어가 있었는데 창업중심대학, 창중대는 여기 없었어요. 여기 없었고 실제로 작년에 창중대를 어떻게 뽑았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예창패 1000개 기업을 뽑는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창업중심대학에서 예창패를 예를 들어 50개를 뽑는다 그러면 실제 예창패 정식 공고할 때 여기서 950개 뽑고 나머지를 뒤에서 뽑았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우리가 500개 뽑겠다고 공고가 정식 공고가 나왔으면 실제 모집할 때는 470개 뽑고 창업중심대학에서 30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창중대가 있었던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에서 포션을 빼가지고 그 예산을 빼서 만들었던 게 창업중심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에 실제로 그 창업중심대학을 포함해서 이 예창패, 초창패, 창업도약 패키지, 창업중심대학을 포함해가지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실제로 집행이 됐던 예산은 요거 세 개를 다 더한 값인데 그게 얼마냐면 제가 아까 계산해봤는데 2,808억 정도 됩니다. 요게. 예, 2,808억 정도 돼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돼 있냐?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를 정식적으로 뽑고 창중대를 별도로 해가지고 674억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460억 원이었고 여기서 2808에서 얘도 뽑고 얘를 좀 줄여가지고 엿다 넣는 이런 십지일반 형태로 진행이 됐다. 그럼 올해는 이 네 개가 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작년도에 그래서 이걸 제가 왜 하냐면 작년도에 여러분 2022년 통합 지원 사업 공고 보시면은 거긴 창업중심대학이 없어요. 창업중심대학이 없고 요 예산만 들어가 있는데 창업중심대학이 작년 그러니까 한 가을 5월쯤에 나왔을 때 460억이라고 그러고 이런 짓을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여기서 십시일반으로 뽑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십시일반으로 뽑아서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 게 아예 공시를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예산 안에서 전부 공시를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고 그럼 이것들을 다 합치면 얼마가 되냐 얘네들을 다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은 얘네들이 2,470억 정도입니다. 물론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40억 정도? 40억 원인가 30한 5억 정도가 조금 깎이긴 했는데 사실 해마다 창업지원 사업은 매년 깎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2020년 대비 2021년이 10% 깎였고 2021년 대비 2022년이 10% 깎였거든요. 그거 감안을 해보면은 오히려 올해는 덜 깎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여러분은 요것만 보시고 와 이게 박살 났구나 거의 한 30-40% 박살 났구나 그러는데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요거 3개 합친 거랑 요거 4개 합친 거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대략적으로 실제로 깎인 게 뭐 한 5% 미만 한 2-3%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걱정 없이 정부 지원 사업 준비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더 잘 된 거는 이런 거예요. 청창사 1년에 있죠. 그 다음 1월에 있죠. 그 다음에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 2월에 있죠. 창업중심대학 3월에 뜹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 지원하고 이거 지원하고 이거 지원해서 여러분한테 기회 3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뭐 제가 주로 좀 다루지는 않지만은 작년 대비 오히려 한 2천만 원 늘어가지고 뭐 이거는 뭐 작년 대비 똑같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생겼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한 창업 3년 차나 아니면은 2년 차 후반 아니면은 이제 5년 차, 3년 차 넘어가신 창업도약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7년 차 미만의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가 굉장히 다각화가 됐습니다.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라 그러죠. 이거 왜 나온 거냐면은 2018년도인가요? 2018년도인가 2019년도. 2019년도에 반도체 수출입 규제, 일본에서 반도체 수출입 규제가 나오게 되면서 막 그때 반도체 난리 났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산자부에서 엄청나게 돈을 몇백억을 부어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 쪽 이제 집중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창업 쪽에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R&D 쪽에서도 만들고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몇 년이 이어졌는데 벌써 그게 이제 한 4-5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부장 쪽에서도 뭐 아직도 돈을 필요로 하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이제 이쪽에 편중돼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 600억을 했던 거를 이번에는 소부장 쪽에만 90억 정도를 보고 오히려 이제 신산업 분야라 그래서 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쪽이 아니고 뭐 드론이나 아니면은 뭐 무슨 메타버스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 있잖아요. 이 신산업 분야를 신설해 가지고 570억을 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여러분한테는 소재 부품 장비 아니면 여기 지원도 못 했는데 훨씬 더 다각화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거죠. 그리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쪽은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소재 부품 장비 쪽도 반도체 하는 기업들도 사실은 신산업하고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여기다 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고 훨씬 더 이제 다각화가 됐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창업 패키지 중에서 이제 비대면 특화가 작년에 비대면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요 세 개가 다 뭐 1.5억에서 2억 정도 주거든요.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50억이었는데 올해 한 40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410억 정도고 한 8% 정도 줄었는데 저는 이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비대면 이슈도 사실은 2022년도에 그 코로나 터지면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021년도부터 이제 줄기차게 왔는데 한 2년 정도 했으면 사실 지금 새롭게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은 어지간한 비대면 중에 핵심적인 기업들은 그래도 꽤 많이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이 앞으로 커지니까 여전히 기조를 유지해서 한 10% 정도만 삭감을 했다는 얘기고 제 생각에는 그것도 이제 이거랑 합쳐보면은 오히려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즉 이제 2년 말에서 3년 차 초반 3년 이후 7년 미만 창업도약 기업한테는 이 창업도약 패키지하고 이거하고 이제 두 개 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아마 투자를 받으시는 게 좋은 한 해가 될 텐데요. 팁스 사업이 전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777억이었는데요. 올해는 무려 1,100억으로 늘어났고요. 여기는 이제 공고가 안 나와 있지만 올해 지금 팁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냐면은 예전에는 팁스가 완전 기술 기반의 R&D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드 투자 받고 팁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무조건 기술 개발이나 혁신 기술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성과 지표 만들어가지고 이걸 되게 어필해야 되는 그런 거의 R&D에 가까운 지원 사업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시장 중심으로 크는 스타트업들, 그래서 시장 혁신형 그런 이제 그 아이템들도 많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인 완화가 좀 줄어들고, 기술적인 그런 그 어떤 까칠함, 기술적인 그런 그 장벽이 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매출을 잘 내면서 안정적으로 좀 이제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서 시드 투자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옵니다. 무려 40% 정도가 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초에 웬만하면은 그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뭐 초창폐나 창도폐 이런 걸 고민하는 것보다도 빨리 이제 시드 투자를 받아가지고 팁스 바우처가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빨리 팁스를 받아가지고 올 상반기에서 한 중반 정도까지 투자를 마무리하고 팁스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뭐 그냥 자잘하게 있는 것들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 지원이라 그랬죠. 소상공인 지원은 작년 대비해서 21% 정도 깎였어요. 한 14억 정도 줄었는데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에코 스타트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뭐 이제 탄소 중립이나 아니면 환경 오염이나 뭐 제로 웨이스트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40억 정도가 늘어서 에코 쪽 준비하는 사회적 기업들, 소셜 벤처나 그런 이제 테크 스타트업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은 작년 대비해서 10% 정도 줄었는데 뭐 그냥 이 정도면 무난한 정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술 창업 사업화라고 하는 게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요거는 제가 주관기관 모집한다는 데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 안에 있는 기술을 이제 사업화를 할 때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술 이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기술 너 써 하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이전료나 아니면 계약 같은 이제 로열티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그렇게 잘 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당장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그림의 똑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아마 이제 연구소에서 실제로 창업을 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연구소발 창업 기업들한테 조금 유리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이 글창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되신 분들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디딤돌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K-스타트업이 아니고 SM테크에서 봐야 되는데 SM테크 쪽은 아직 공지가 안 올라와가지고 제가 비교를 못했고요. 다만 이제 디딤돌 지원 사업이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요 안에 디딤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막 되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토탈 작년에 4,400억이었는데 올해도 4,400억. 그래서 뭐 0.3%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서 올해도 디딤돌은 무난하게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좀 시켜드리자면은 만약에 이제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이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하겠다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절대 나쁜 게 아니고 늘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질색을 하고 싫어하는 창업가들은 이거 받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이거 못 받는 사람들을 뭔가 좀 바보 취급을 하는 그런 병신 같은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싫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지원 자금을 받아가지고 성장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돈에 얽매이고 이렇게 매달리다가 이제 해야 될 거를 못하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올해 열린 기회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 2월 달이라 그랬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2월 중순까지 주관기관을 모집하기 때문에 정식 공고는 2월 말 빨라도 2월 셋째 주 정도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는데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결과가 2월 달에 모집하면 떨어지지 않을 텐데 3월 달에 아마 제가 볼 땐 이것도 3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창업중심대학이 나옵니다. 항상 보면은 지원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지원하시고 여기서 2차 지원하시고 여기에서 뭐 이제 뭐 일반 분야하고 특화 분야가 있을 텐데 요거는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 특화가 뭐 동시에 나오지 따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요렇게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청창사가 1월 중순에 그러니까 앞으로 보름 안에 이건 반드시 열립니다. 청창사가 오픈이 되면은 예비 창업자도 청창사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청창사도 지원하셔도 되는데 다만 청창사는 원래 이 초기 창업 패키지하고 동급인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비 창업자로서 청창사에 사업 계획서를 내서 지원을 하시면 당연히 이제 선정이 되면 축하드릴 일인데요. 청창사가 끝난 다음에 예창패도 못하고 초창패도 못해요.
창중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창업도약 패키지에서 뭐 패스트 트랙으로 가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건 웬만하면은 한 방에 간다기보단 단계적으로 밟는 게 약간 좀 백업 플랜 차원에서는 좋거든요. 물론 뭐 청창사가 평균 7천만 원까지 주니까 오히려 예창패보다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예비 창업자는 평균 7천만 원도 안 맞춰줄 거란 말이에요. 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지원을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그냥 한 달 정도 잘 준비하셔서 예창패부터 시작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초기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죠.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39세까지 있는 청년분들은 청창사 지원하시면 되고요. 초창패 지원하시면 되고 창중대 지원하시면 되고요. 세 개 동시에 지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청창사를 지원하고 가는 중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뒤는 기회가 없어요. 초창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포기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하면서 얘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찌 됐건 간에 기회는 3번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원은 다 해보시고 결정은 나중에 내리셔도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도약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이제 2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2023년 2월에 동시에 나옵니다. 혁신창업 패키지하고 창업도약 패키지가 동시에 나와요. 중복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건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아마 제 생각에 중복 지원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뭐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규정에 따라 다른데요. 제 생각엔 중복 지원 가능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 2회 정도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중심대학도 집어넣고 이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한 달 터울이면은 사업계획서 거의 똑같이 나가는 거고, 사이사이에 조금 이제 업데이트되거나 좀 개선하는 부분만 가면 되기 때문에 뭐 일이 2배, 3배로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팁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팁스 사업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예비 창업자 이거 패키지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평균 5천만 원 받고 7천만 원 받고 이러는데, 실제로 이제 사업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5천만 원, 7천만 원이 되게 중요한 돈이지만은 실제 사업을 하는데 택도 없이 부족한 돈이에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10억의 매출을 내려면 8억을 써야 되는데 그 8억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얻을 수가 없거든요.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7천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1년 동안에 벌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정도 투입을 했으면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매출로 하면 정말 잘 나오는 거고, 대부분은 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나와도 선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빨리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 혼자서 이걸 다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빨리 투자받아가지고 기업가치 높여가지고 쫙 올라가는 게 좋고요. 그 과정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에 한번 요 투자 유치는 이번에는 좀 많이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이번에 사업계획서 서식이 또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사업계획서 서식 은 거의 예창패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조금 운영하는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도록 하고, 올해는 좀 투자 유치 쪽도 2월 달에 좀 많이 신경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하다가 6월 달에 진행하다가 제가 갑자기 집에 우환이 터져가지고 지지부진하면서 막 한 몇 달을 이제 못 넘어갔잖아요. 그게 참 안타깝기는 한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얘기하면은 강의 끝나니까, 미리 질문하실 분들 이제 대화창,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12월 29일, 실제로 중기부 중기부가 아니고 국회 예산안 상정되기 전에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그냥 냅다 올리고 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했는데요. 29일부터 선정 공고 나왔고, 실제로 이제 모집하는 거는 1월 31일 화요일까지니까 굉장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코 쪽 준비하시는 분들이면은 실제로 여기에 에코가 하나씩 더 추가가 돼요.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에코 쪽 창업 아이템, 뭐 이제 친환경이나 이런 쪽의 어떤 테크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테크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초기 창업 기업은 에코 지원하고 청창사 나오면 지원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하고 창업중심대학 지원하고 해가지고 무려 4번의 기회가 있고요. 예비 창업 중에서도 에코 쪽 하시는, 친환경 쪽이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지원하고 예창패 넘어가서 창중대까지 3번을 지원할 수가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이 에코 쪽에 창업도약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 한 번, 여기서 두 번,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지원 사업이 예산이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줄었고 이 정도 주는 거는 원래 매년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짜놓은 거를 보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사업 계획서도 업데이트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회를 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은 기업이 그 지원을 받진 않아요. 작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원을 받는 거고 오히려 조금 한 5%에서 10% 정도 줄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뭐냐 예를 들어서 나한테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데 여기다 냈다가 운이 나빠서 떨어졌다거나 이런 종류의 어떤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에코 스타트업도 꼭 지원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당연히 이제 여기는 이제 녹색 산업 분야 예비 창업자나 창업기업이나 성장 창업기업 이게 창업도약기업 여기 이제 지원 가능한 겁니다. 지원 자금은 그 예비 창업 패키지랑 큰 차이는 없는데 뭐 대략적으로 뭐 규모는 일반 분야가 66, 재창업자 10명, 그다음에 창업기업은 66, 성장 창업도약기는 10개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 협약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금은 보시면은 뭐 이제 민간 해가지고 민간 부담금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민간 부담금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오늘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예비 창업자는 최대 6천만 원 정도까지 가는데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창업기업은 1억 2천만 원, 그다음에 성장 창업기업은 2억 5천만 원이니까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예창패나 초창패보다도 지원금은 더 크죠. 대신에 이제 현물에 대한 그 민간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그런데 창업기업이나 창업도약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 비중은 이거는 초창패랑 똑같은 기준, 창업도약 패키지 청창사랑 똑같은 기준이고 예비 창업자가 희한하게 현물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은 없는데 30% 이상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대표님 인건비로 잡으면은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격 검토는 뭐 그냥 여기 보시는 거 보시면 되겠고, 뭐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서류평가 면제 대상 있는데 요거는 뭐 해당하시는 분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순서는 이제 지원 사업 내면은 지원 자격 되는지 보고, 서류평가에서 1.5배에서 선발하고, 발표평가에서 10분 발표하고 10분 내에 질의응답 한 다음에 이제 고득점 순으로 순위 선정을 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열로 넘어가면서 50% 정도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추천 강의는 뭐 제가 앞으로는 커밍순 안 하려고요. 맨날 올린다 그래 놓고 못 올리니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올해는 이제 제가 그 추천 강의는 지난주에 올렸던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강의를 저번에 갑자기 2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그냥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사업자금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한 그 이슈를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에 실제로 이런 사업자금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철학적으로 녹여낼 수 있나 기업 철학과 함께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이제 M&A 컬럼에서 창업가가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요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창업가 분들도 한번 잘 보시고 뭐 한번 올 한 해의 계획을 좀 다시 한번 되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사항들은 다 끝났고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Q&A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글 올라온 것들 한번 보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일 앞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자, 오늘부터는 제가 아이디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게 이제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 작년 예창패부터 시청하셨던 분인데, 제품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고, 제조업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럼 제품 창업으로 성공한 사례나 예창패를 받았던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없습니다. 이게 약간 좀 애매한데, 그 기업들 소개를 할 때 그나마 이제 보실 수 있는 데는 딱 하나 있어요. 그 창업진흥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수 사례들 찾아보는 그런 이제 인터뷰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제로 뭐 하드웨어 창업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면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어쨌든 아이디어 제품 잘 만들어가지고 마켓에 잘 입점을 시켜서 굉장히 매출 잘 내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기는 한데 대체로 보면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들은 시장에서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품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가능한 빨리 그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능한 빨리 시장에 들어가서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퍼지는 그런 이제 구조들을 많이 그렸고요. 너무 이제 하드웨어 제품에만 매진을 해서 제품 개발하는 데만 하는 기업들은 크라우드 펀딩하면서 쫙 올라갔던 기업들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크라우드 펀딩 때 반짝했어도 그 뒤에 이제 조금 가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대표님께서 A라고 하는 제품을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마켓에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종류의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제 보통 이거를 내기 전에 이제 시장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시장을 분석을 해서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그 수요를 예측을 하고 그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제 제품을 기획을 하고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마켓에 나가는데 요 수요 기획하고 조사하고 기획하는 게 보통 한 2,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이 개발해가지고 양산까지 가는데 1년 걸린단 말이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마켓이 바뀌어요, 1년 사이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왔을 때 이미 이 마켓에 비슷한 다른 제품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나 아니면은 고객들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어떤 이슈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2020년도 초에는 마스크를 우리가 없어서 못 사가지고 막 사재기 하는 거만 맞고 막 약국에서 막 몇 개까지 한정 짓고 막 이런 거 되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마스크 다시 이제 뭐 옛날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그런 것처럼 그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니즈가 개발만 하다 보면은 시장을 좀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 때문에 하드웨어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특히나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드웨어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시장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뭔가 완성된 제품을 내놓는다기보다는 계속 이제 시장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좀 내놔서 제품의 사이클 주기를 좀 많이 줄이는 게 좋습니다. 좀 말 그대로 린하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1인 법인이면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되는지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네버 안 됩니다. 1인 법인이건 1인 개입이건 건 절대 안 됩니다. 자, 1인 법인 운영에서 소소한 팁 같은 거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법인을 반드시 내야 될 거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만약에 나는 1인 법인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뭐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뭐 법인은 법인이고 개인은 개인이고 이제 혼자서 1인 창조 기업을 할 때 팁이라고 하면은 이제 혼자서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불필요하게 시간이 드는 거는 몸으로 고생하지 말고 좀 돈을 써가지고 좀 그 효율을 높이는 게 좋다. 이 정도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개인 사업자나 법인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이브 특강 거기 보시면 조금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님. 어플에 관련된 사업인데 비대면으로 지원할까요? 예창패로 해야 될까요? 이건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셨는데요. 일단 비대면은요, 예비 창업자 안 뽑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그냥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뭐 초기 창업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초기 창업 기업이 먼저 나오고 비대면이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망설일 필요도 없이 그냥 예창패 지원하시면 됩니다. 서울로 할까 여성으로 할까 이거는 완전 복불복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실제로 좀 아이템의 성향을 보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요거는 조금 그렇게 파악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롱님, 예, M님, 자꾸 이제 아이디를 얘기하게 되네. 똘추님께서도 질문 올려주셨는데 시장 규모는 작지만 무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비대면 분할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제 개인 사업자로 업용 6년 차가 돼서 이종업종 법인으로 초창패에 지원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종업종 법인으로 초창패 지원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스타트업은 7년 미만 기업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뭐가 어떻게 됐다 그래도 한 5년차 기업, 6년차 기업들도 지원하는 사업이 비대면 특화인데 거기에 실제로 1년차, 2년차 기업이 지원해가지고 선정된 사례가 있어요. 저희 제자 중에 선정된 사례는 있는데 그래도 오래 한 기업들이 그 성과 가지고 들어가면은요, 그 경쟁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기 창업 패키지로 이종업종으로 가시는 게 그래도 조금 이제 지원 사업 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분야는 이제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하려면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메롱님께서 하고 계신 개인 사업이 이 비대면 분야하고 그렇게까지 연관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연관이 전혀 안 되진 않겠지만은 어떤 그 기본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나 분야가 비슷한 거지 실질적으로 막 이걸 위해서 지난 6년 동안 뭔가를 해와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창배 지원을 추천을 드리고요. 초창배 지원하면서 비대면도 같이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둘 다 지원 가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 감사합니다. 인사 저도 감사드리고요. 2021년 11월 창업해서 3, 4분기에 완제품 출시 계획이 있는데 팁스를 받아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나올까 아니면은 창업 지원 사업을 한 번 더 받는 것이 나올까요? 이건 뭐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팁스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 뭐 투자 유치를 시작을 한다 그래도 라운드 돌고 하다 보면은 절대로 이거 투자 유치하는데 한 최소 3, 4개월, 평균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팁스를 목표로 달리시는 거는 좋은데 팁스를 잘 받으신다고 해도 올해 7, 8월이에요. 예, 빨리 받으신다 그래도 올해 7, 8월이고 보통 올해 2월, 3월쯤에 팁스 받는 기업들은 작년 연말에 이제 투자 유치 끝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초기 창업 패키지가 됐건 이런 지원 사업을 놓치고 그냥 팁스로 가신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원 사업 내시고요. 예, 2월, 3월에 있으니까 내시고 그거 되면은 그거 하시면서 팁스는 뭐 좀 천천히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빨리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거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랑 팁스랑 뭔가 이렇게 조금 그 시간이 안 맞는다, 조금 그 타이밍이 어긋난다 그러면은 그때 차라리 그냥 초창패를 포기하고 팁스로 넘어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면서 자금 조달은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약간 초기 창업 패키지를 팁스 받으려고 안 받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창업 지원 사업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거 봐가지고 뭐 투자 유치도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질문이 1월 말 어플 출시 후에 제가 아이디를 얘기하니까 누구 질문인지 잘 모르시겠죠? 보호님입니다. 보호님. 1월 말 어플 출시 후에 2월 지역별 시범 서비스 예정이고 현재 매출이 없고 팁스가 가능할까? 자, 일단은 팁스는 지금 이제 보호님께서 얘기한 이 조건을 가지고 팁스를 받는 게 아니고 팁스는 그 시드 투자를 받으면은 그 투자사에서 자기네 바우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팁스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투자사에서 결정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상황에서 투자 유치가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를 물어보시는 게 맞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투자 유치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매출이 없어도 시드 투자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팁스 바우처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가능은 한데 사실 어떤 어플을 어느 정도 상황으로 가 있고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할 건지 이런 투자 유치에 맞는 IR 자료가 나와야 되고 투자자들의 어떤 그 마음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 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 아이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럼 가능한데 이제 투자 유치를 먼저 받으셔야 되고 그럼 투자 유치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어떤 사업인지 제가 모르니까 더 이상의 이제 그 어떤 저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대면 혁신 창업 패키지가 초창패 청창사라서 수의하면 지원 불가능이지나요? 요거 제가 되게 작년에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복수혜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비대면 혁신 창업 들은 친구가 청창사 쪽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게 좀 해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중복수혜가 됐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비대면 하고 나서 청창사 넘어간 친구들이 있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청창사 쪽에서 비대면으로 가는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조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좀 정식 공고 나오면 그때 좀 보고 지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한 거는 초창패 청창사 끝난 다음에 비대면 혁신 창업은 100% 됩니다. 그건 되는데 역으로 가는 건 제가 지금 가물가물해요. 근데 됐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N스타일 이북 및 오디오북 웹툰을 이제 제작하는 1인 출판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 차고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 출판사도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자, 콘텐츠 쪽은 제가 따로 다루지 않았는데 콘텐츠에 한정 지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 보면 콘텐츠 이름 들어간 지원 사업 많으니까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분야가 무슨 뭐 유흥업이나 도박이나 이런 쪽 아니면은 어떤 분야든 어떤 분야에 있는 스타트업이든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출판사 4년 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력창사 같은 경우는 아예 자격 요건이 안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빠른 시간 안에 법인을 이종업종으로 내셔가지고 그쪽에서 뭔가 좀 어떤 뭔가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그쪽 아이템 분야로 법인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초창패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4년 차니까 이제 창도패나 다른 혁신 창업 패키지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4년 차 진행하시면서 이 상황이면은 아마 좀 현실적으로 3년차 이상 되는 창도패도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M테크 사업제한 및 졸업제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찬이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SM테크가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기정원에서 하는 창업 지원 사업이 아니고 이제 디딤돌 지원 사업 같은 R&D 지원 사업인데, 이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어떤 그 하이라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일 밑에 있는 게 디딤돌이고, 이 상단에 뭐 팁스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제 구성이 돼 있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사업 제한 및 졸업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팁스를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이 밑에 있는 거 못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디딤돌을 하신 분들은 다음 단계에 있는 팁스를 하실 수가 있는데, 혹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는 어떤 지원 사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걸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먼저 받아보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예전에 이런 기준이 없어서 이거 해가지고 최대 몇 개까지 그냥 하면 된다 이런 규정이었는데, 지금은 재작년부터 2021년부터 위에 거 하면 아래 거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규정을 해버려가지고 디딤돌이 굉장히 하기 까다로운 그런 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졸업하면은 그 밑에 있는 거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종민님 100% 수입하는 전처리된 토마토 캔을 수입하는 것을 겨냥해서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토마토 품종을 직접 생산을 해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푸드테크를 생각하고 계시고, 목표 시장은 파스타 소스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장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파스타 소스로 하면 시장 규모가 크지가 않죠. 왜냐하면 국내 파스타 소스는 거의 뭐 CJ하고 지금 마트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뭐 열심히 설명은 해주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토마토 품종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랑스 한 몇 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토마토 품종들을 봤기 때문에 국내에 그런 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대표님이 아예 그냥 파스타 소스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SAUC이지 파스타 소스라고 하는 여기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인데, 이쪽은 지금 대기업이 시장의 거의 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수제로 해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거의 가내수공업처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표님께서 이걸 정말 사업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파스타 소스로 한정 짓고 푸드테크로 한정 짓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런 그 농산물 푸드테크 쪽 관점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조금 크게 만들어가지고 저변 확대를 해서 시장을 크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좀 본질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요 짧은 시간 안에 조금 설명을 드리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요. 한 요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돌비님, 예창패 진행 전에 애주어체라 후불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창패 선정되고 나서 계약에 대해서 앱 개발 비용을 사업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요거 되게 예민한 질문인데, 후불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창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돼서 협약이 되면은 5월 달쯤에 이제 보통 아마 협약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자금이 집행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못 받고요. 유일한 방법은 그때 계약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때부터 계약 시작해서 납품을 받았다라고 명시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업자금을 그쪽에다가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연구비 유용이거든요. 횡령이에요, 횡령. 왜냐면은 이미 일어난 일인데 여기 받은 안에서 이때부터 시작했어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하는 기업이 없진 않아요. 뭐 이거 나중에 되면 줄게 해가지고 하는 기업이
뭐 없지는 않은데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 횡령에 해당하는 게 사실이고요. 무슨 얘기냐? 이게 걸리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형사고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후불 계약이건 뭐건 간에 일단은 이제 비용은 이제 본인 돈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창패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 자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용님, 예창패 청창사 방향성은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은 교육을 받으면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서에 올려도 문제가 안 될까. 이게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비 창업자잖아요. 예비 창업자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청년 사업 청창사 뭐 초기 창업자도 솔직히 모르는 게 맞아요. 뭐 막말로 얘기해서 뭐 창업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된 분들이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투자를 알아야 얼마나 알겠고. 그걸 그렇게 보고 그냥 사업해서 뭐 한 6개월 만에 다 알면은 이 강의 자체를 안 들어오시겠죠.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게 뭐 딱히 흠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건 어떤 자세의 문제인 건데 완성된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차이인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요 안에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질문이 나온 데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빈틈을 차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야 뭐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다. 좋은 질문 감사하다 라는 식으로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을 아예 비워놓고 시장은 지금 모르니까 나중에 해가면서 배우면서 그때 분석하겠다. 이런 좀 극단적인 거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완성된 사업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부족하고 좀 허술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도 안 되고 실제로 심사위원들도 보고 뭐 예비 창업자가 이 정도까지 분석해서 이 정도 했으면 진짜 열심히 했지 그런 거 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아예 막 그냥 그 내용 자체를 안 만들고 이거나 뭐 모르는 건데 나중에 하면서 알면 되지 않냐 이렇게 가시면은 그건 조금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서 정상우 대표님, 예창패 졸업 예정이고 청창사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매출이 아직 없는 플랫폼 사업인데 고객 MOU가 꼭 필요할까? 몇 개 정도가 필요할까? MOU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매출이 없지만은 어쨌든 앞으로 매출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근거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근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플랫폼 사업이면 보통 우리가 뭐 많이 보는 이제 KPI가 이제 주로 보면 이제 MAU, DAU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텐션 레이쇼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근거 제시 잘 하시면 되고요. 이제 플랫폼의 구성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고객 커스터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공급자. 보통 크게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객은 사실 MOU를 맺는 대상은 아니죠. 주로 이제 공급자 쪽하고 MOU를 맺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인프라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하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미 충분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려면은 MOU를 좀 맺어주셔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건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루리님 팁스 목표로 하는 설명 영상을 올려주신 적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팁스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팁스로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팁스가 어떤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팁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저희 제자들한테 팁스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팁스는 투자를 받으면 투자회사, 바우처가 있는 투자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팁스 관련된 멘토링은 저는 거의 어쩌다 진짜 한두 번 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투자 유치를 받기 전에 IR 자료를 보고 피칭을 하고 이런 것들에서 투자 유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죠. 그래서 뭐 특별한 설명 영상은 없고요. 그냥 팁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영상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크린님 윤기원 사업 졸업하고 데모데이에서도 상을 받았다. 제가 올해는 윤기원 사업을 안 갔죠.
초창패나 청창사 도전하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 모르죠. 가능성이 있겠죠? 가능성이 있고 뭐 상까지 받으셨으면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데모데이에서 상 받았다고 초창패나 청창서를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냥 충분히 어쨌든 인정받았으니까 잘 사업계획서 쓰시고 어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V 똘추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창패에서 교육 어플과 관련된 사업인데 특정 지역이나 여성 어떤 지원이 더 나을까요?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복불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교육 어플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교육 어플인데 교육 어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0대 남성을 위한 교육 어플이다 그러면은 여성 창업에서는 별로 어필이 안 되겠죠.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여성 특화를 계속 생각하시는데 여성 특화가 생각보다는 빡세고요. 그래서 여성 특화로 내시려면은 뭔가 좀 기술적인 부분도 적당히 들어가야 되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이거는 여성 대표가 하면 되게 좋고 멋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여성 특화에 내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해요. 거기가 좀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여성 특화 쪽 가면은 막 무슨 이렇게 당당한 무슨 여성 대표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 안에 가보시면은 거의 대다수가 남자고요.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거든요, 그 동네. 그래가지고 여성 특화를 가시려면은 굉장히 흔히 얘기하는 고전적인 여성한 그런 아이템이나 거기서 조금 어떤 되게 멋있는 여성 대표자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 지원 사업이면 그쪽으로 주로 내죠. 저도 이거는 좀 그때그때 달라요. 조금 저도 저희 학생이 이런 거 물어보면은 아이템 보고 이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롱님, 창업기반자금 융자도 사업계획서를 내서 선정을 받냐? 융자는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라는 데도 있고 안 갖고 오라는 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창업기반지원자금 융자 받으시는 게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제 소상공인 쪽, 중진공 쪽에서 받는 거 아니면은 기보나 아니면 신보 쪽에서 받는데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어떤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정해진 틀에 있는 건 아니고 보편적인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해보셨던 그런 부분들이라 그러면은 그런 것들 좀 정리해가지고 그 사업계획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썸머유님, 사업 및 개발을 위한 기술력을 협력사가 갖고 있는 구조는 예창패 가능성이 낮나요? 높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업 및 개발을 위한 기술력이라고 얘기했는데 MOU를 맺었다라고 했는데 핵심 기술을 협력사가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협력사에 굉장히 얽매여 있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협력사에서 어느 순간에 때려치면 우리 회사 망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편이고요. 다만 이제 핵심 기술을 협력사가 갖고 있다 그래도 만약에 대표님께서 어떤 그 마케팅이나 구조나 유통면에서 협력사가 단독으로 사업하기는 어렵지만 꼭 대표님이 있는 그 사업, 회사가 있어야지 반드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공생관계가 되잖아요. 악어새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필해가지고 이제 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훈님, 전통문화 청년 육성 사업과 예창패, 초창패 중복수에 가능한지 이거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은 전통문화 청년 육성 사업이 뭔지 제가 모릅니다. 모르고 이게 아마 조금 애매하게 정의가 돼 있는 게 실제로 예창패나 초창패 사업 공고를 보시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은 중복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는 전통문화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뭐냐면은 그 외에 정부 중앙 부처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된 지원 사업은 중복 소외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애매모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그때 문의 들어오거나 그때그때 민원이 걸리거나 하면 그때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는 되게 좀 비합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거를 중복수혜를 확인을 하시려면은 실제 이 예창패나 초창패 지원 사업이 떴을 때 해당 그 기관에다가 그 문의를 반드시 하고 전통문화 청년 육성 사업 이 주관 기관에도 양쪽에 다 하셔야 돼요. 이쪽이 돼도 이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양쪽에다 문의해가지고 서면으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요게 조금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TV똘추님, 남자친구가 현재 IT 개발자인데 사업계획서에 장점으로 부각해야 될까? 자, 일단은 남자친구이신 거는 제가 별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없고, 사업계획서에도 그런 걸 쓸 내용은 없으니까 이제 개발자가 있다.
개발자를 팀원으로 올려도 되냐 하는데 올려도 됩니다. 올려도 되고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까요? 그랬는데 요즘에 아마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창업 지원 사업이 다 지금 그 블라인드로가 돼가지고 이름이나 이런 걸 다 지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팀원으로 이름 올리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남자친구분께서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좀 되게 중요한 관건일 것 같은데 실제 사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RGB트로님 소형가정 제조로 초창표를 준비 중에 있고 금형을 중국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중국으로 송금할 수도 있냐? 가능합니다. 이거는 100% 가능하고요. 다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조금 그 주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잘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타이거님 현재 지원 사업을 받아서 4월 오픈 예정인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는데 어떤 면을 어필해야 될까? 요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매출도 없고 고객도 없고 개발이 한창인 상황이다.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일반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돼요. 플랫폼이라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잡는 KPI 기준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MAU, DAU 같은 거 이제 예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마켓 시장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핏 어떤 식으로 수익 구조가 갈 것이고 예상 매출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이제 만약에 이제 수요자 만약에 이제 대표님께서 그 전에 이제 고객들이 실제로 어떤 니즈가 있었고 우리가 그걸 만족시키고 있고 이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성장 가능성 가지고 어필하는 수밖에 없고요. 아까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MOU나 이런 거를 맺어가지고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요거는 뭐 그냥 거의 교과서적인 얘기라서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하시고 싶으면은 이거는 좀 전문 컨설턴트한테 상담받는 것도 강점입니다. 뭐 실제로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전반부에 얘기했듯이 요새 지금 계속 멘토링 프로그램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데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종민님 토마토 소스 추가 질문 목표 시장을 비건 고령화 식품 두 개의 시장을 타겟으로 전향해서 하면은 전 좋다고 봐요. 그냥 파스타 소스 그럼 되게 없어 보이는데 이 토마토 그 종류가 진짜 다양한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건이나 고령 친화식품 쪽으로 가면은 이게 최근에 그 채식주의자의 그 어떤 그 시장 증가율하고 또 인구 고령화 현상 쪽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필을 하시면 좋은데 다만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이런 이제 시장을 지금 두 개로 잡으셨는데 이거는 좀 실제로 조사를 해봐가지고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비건 시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고령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화하면서 비건인 사람도 있지만 비건만 있는 경우도 있고 고령화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 이 두 개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의외로 비건과 고령화는 원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비건 시장이 이만한데 고령화 시장이 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시장이 이만큼인데 비건 시장이 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이상에 대한 상담은 생략을 하도록 하죠. 네, 요것도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뭐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쿠키박스님 청창사에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동시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확률 자체로 이거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복수의 관점에서 뭐 어느 하나가 선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있는 거를 포기하거나 지금 걸 포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개 지원한 것 중에서 하나만 해야 한다는 것만 있는 거지 지원 자체를 막진 않습니다. 적어도 작년까지 그래왔고 올해도 그럴 거기 때문에 초기 창업 기업이면 그냥 다 지원하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기억 왔으니까 여기 지금 요거 그대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청창사, 초창배, 창업중심대학까지 쭉쭉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면은 그때 이제 탁 손을 놓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김돌비님 예창패 지원금으로 마케팅을 앱 내 행사 상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진행이 가능할까? 요거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거 이제 지원 자금의 활용인데요. 지원 자금은 예창패나 초창패나 모두 토탈 합쳐가지고 양산을 위한 재료비로는 사용에 불과합니다. 개발을 위한 재료비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되냐면은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없었던 뭐 비건 김밥을 만든다. 비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비건 김밥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김, 뭐 채소, 뭐 밥 등등을 샀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잘 만들어졌다. 100개 정도를 만들어서 팔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판매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판매가 아니고 100개를 만들어서 시식을 하고 이걸 가지고 반응을 살피는 필드 테스트를 했다. 이건 뭐 너무 좋죠. 근데 이걸 가지고 팔았다? 이거 문제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원칙적으로 안 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장사를 실제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정부 지원 자금은 시제품을 개발하고 사업 기반을 다지라고 하는 거지, 내가 뭐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그 자금을 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의 유지에 필요한 무슨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다 낼 수 있고, 개발을 위한 재료비는 살 수 있지만 판매를 위한 재료비는 원칙적으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안 걸리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걸리면 굉장히 골치 아픈 횡령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창진원이 실제로 그런 짓을 하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지금 진짜 줄기차게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질문들을 쳐내려 갔는데, 지금 민수님께서 쓰시다가 예창표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취소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시간이 얼추 11시 반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요. 항상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내일 또 아침 일찍 또 병원을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너무 늦게까지는 못 있을 것 같고요. 민수님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한 2, 3분만 있다가 마무리하고 요거 정리해가지고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사업 계획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타겟팅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시장을 고령 친화 식품으로 오고 쌤에서 비건, 템에서 전체 소스군으로 수평적 확장을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상담으로 풀어가셔야 되는 게, 이 글만 가지고 제가 뭔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사업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고, 정확하게 어떤 게 강점인지도 모르겠고, 키포인트를 어디에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대표님 머릿속에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글만 보고는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스타 소스보다는 이런 고용 친화 식품이나 이런 쪽 비건 시장 이런 거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허니스님, 20년도 말에 에코 스타트업에 선정되어서 개인 사업자를 했는데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이종법인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코 스탑 예비 지원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습니다. 예, 요거는 못 받습니다. 왜냐? 제가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안타깝게도 예창패도 못 받을 거고요. 청창사는 받을 수 있나? 이거 아마 거의 걸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요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대표님께서 어떤 지원 사업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창패나 청창사나 뭐 아니면 초창패나 창도패나 다 똑같아요. 이 모든 지원 사업의 주체가 대표입니다. 회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대표님께서 회사로 1번, 2번, 3번, 4번 막 여러 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대표님이 이 중에 뭐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와 해당돼서 이건 못 받는다로 규정된 거는 뭐 어떤 회사를 놓고 어떤 아이템을 해도 절대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 스타트업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모호한 게, 초기 창업 패키지나 창업 도약 패키지나 이런 데에서 중복 수혜를 어떤 식으로 지금 규정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에코 스타트업이라도 예비 창업자로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자로서 뭐 청창사를 지원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할 문제라서 이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해당 주관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고 서면으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수님, 취미 앱으로 예창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장조사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민수님께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취미라는 게 분야가 너무 다양하니까 생각하고 있는 취미 분야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조사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고객을 1차적인 타겟으로 하고 어떻게 확장할 건가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굉장히 지금 두리뭉실한 질문이라서 저도 답을 이거 이상 자세하게 드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크몽에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 샘플을 올리고 이번 주 넘어서 다음 주쯤에는 그 사업계획서 강의가 유료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은 그게 취미에 관련된 취미 플랫폼을 제가 예시로 들어서 썼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뭐 유료라서 제가 뭐 권하지는 못하겠고 그냥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박준용님, 지금 시장은 작지만 2년도 시장이 커질 거라는 근거로 개발 중에 있다. 현재를 기준으로 템샘솜을 쓰는데 현재 시장을 중요해야 되냐, 미래 시장 예측을 현재 함께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리고 박준영 대표님께서도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메타버스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없어요. 작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어요. 메타버스 같은 건. 근데 그냥 시장 커질 거라고 놓고 지금 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예창패나 초창패 이런 게 아니더라도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미래 시장을 보고 쓰는 게 맞기 때문에 당장의 시장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그냥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냥 미래 시장을 좀 중심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니스님, 에코 스타트업 예비 2종 산업으로,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된다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한번 요거는 그 해당 지원기관에다가 말씀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캐릭터 로컬 콘텐츠로 초창패 경쟁력이 있을까? 요거는 사업계획서 쓰기 나름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근데 실제로 캐릭터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지원 사업 된 사례가 없진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제 잘 쓰시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단순 품종의 차별화와 직접 생산이라는 차별점이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창업가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사업이라는 거는 그 되는 아이템을 하는 게 아니고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를 여쭤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처음 사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건 알겠어요. 근데 오히려 좀 좋은 점은 단순 품종의 차별화와 직접 생산이라는 차별점을 어떻게 하면 강점으로 만들까를, 즉 방법을 고민하셔야지 이게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또 질문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 이상 이제 질문하다 보면 좀 시간이 너무 이제 지나갈 것 같아서 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홍보 아닌 홍보를 굳이 하자면은 저도 올 초부터 이제 법인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원 사업은 안 할 건데 아마 올해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그 창업 교육과 관련된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유튜브가 아닌 이제 다른 쪽에서 약간 그 창업 교육 학원처럼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무료는 아니고요. 굉장히 비쌀 예정인데 그렇다고 뭐 그냥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 생각은 없고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선에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그런 쪽에서 또 만나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예시를 또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제 또 하루 되기 전에 잘 정리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트리밍 영상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서 오늘 중으로 업로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A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